안녕하세요. 장혜명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액사건인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있으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꼭 하지 않더라도요, 지급명령이라는 독촉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급명령이라는 독촉 절차의 장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한 확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민사소송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송달이 잘 되면 한 달 이내에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되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하지만 신속하게 되면 한 달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급명령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에게 10분의 1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소송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약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 송달료, 법무사 보수를 지급명령 신청 금액에 모두 합산하여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해라는, 피고 부담하라는 청구 취지를 작성해서 판결을 받긴 받는데요. 그럼 전부 승소하시는 경우라도 이것을 바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내가 지급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 확인 인정받아서 그것을 집행권으로 해서 다시 집행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급명령은 이러한 절차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급명령이 또 확정되는 경우에는요,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송달 확정 증명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지급명령 정보를 가지고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 경우와 단점은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 청구권이 있는 행사나 아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 물품 대금 청구, 전세 보조금 반환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등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금전의 지급을 위한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 절차의 협력을 이행하라. 이런 것들 금전을 지급하는 소송은 아니죠. 말씀만 들어봐도 그런 것들은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만약에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급명령은 사실조회를 이용할 수 없어가지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실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시고요. 혹시라도 송달이 돼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 자세히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다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신청을 해버리면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명령을 할지 민사소송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할지는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도 고려해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할지를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검토하시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사소송 제기. 자,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시간, 비용, 노력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사례와 같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인데 또 이의신청을 할 내용이 또 내용만의 어떤 사정이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으로 처음에 하시는 것은 시간만 더 뺏기고 비용만 오히려 더 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지급명령보다 처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어차피 성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최종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는 사건이 제법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비용 생각하시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시효로 소멸되고요. 더 이상 법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사안을 보고 자연채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또한 시효가 혹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포기하게 되면 이 사람 마음이 이후 다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게 허락해 주는 셈이 되고, 즉 채무자한테 스스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또한 지급명령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법적인 논점까지 간단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문가는 항상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의뢰를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 되는데 또 피해를 받는데 또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시고 계속 주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흐르고 심지어는 시효가 임박하기 직전에 오신다든지 또는 안타깝게도 시효가 지난 다음에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시면 좋을 게 없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고 또 의뢰하시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의뢰인한테 본인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 대부분 사건이 다 그렇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